쉽게 풀어주는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모르면 손해보고 알면 힘이 된다. 안녕하세요, 노다지 언니입니다. 2021년 부동산 시장은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만큼 세제 위주의 변경이 많았던 2021년과 달리 2022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차주 단위 DSR 2단계, 3단계가 도입되며 양도소득세 완화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상당한 만큼 파급 효과도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조알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이죠. 구조알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월별로, 분야별로 부동산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하나씩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이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고가 상가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변경되는데요. 2021년에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경우에 1주택으로 간주하고 9억 원 이하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했었죠. 하지만 2022년 1월에 면적과 금액 상관없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9억 원 이하 상가 겸용주택은 2021년 제도에 시행하나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분들은 대부분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입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주택 부수 토지 범위가 축소되는데요. 2021년에는 용도지역 구분 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에 해당했었는데요. 2022년 1월부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로 변경이 됩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로 축소됨을 알려드리고요.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2021년에는 직계 비속에 대해서만 적용이 됐었는데 2022년 1월부터는 직계 비속이죠. 오타가 났네요. 직계 비속의 사망 등 대습 상속을 받은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공제가 됩니다.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이후에 상속 대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한 1월에 무주택 청년의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행하기로 했고요.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에게 이렇게 20만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2,997억 원의 월세 지원이 예상되고요. 약 15만 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출 분할 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가 시행되는데요.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 신용대출, 분할 상환 등을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죠. DSR 규제 조기 시행 및 제2금융권 관리 강화가 되는데요. 2022년 2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전부 합한 총 대출액이 2억 원 초과 시 개인별 DSL 규제가 적용되고요. 2022년 7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전부 합한 총 대출액이 1억 원 초과 시 개인별 DSL 규제가 적용됩니다. 대출도 이제는 전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다음은 외국인 임대 사업자 등록 관리가 강화되는데요. 2021년에는 외국인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서류 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부적격 외국인의 임대업으로 부당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폐단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참 잘 된 거죠. 2022년 1월 15일부터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 신고서와 출입국 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는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 1월에 또 달라지는 것 중에 빈집 실태조사 의무화 등 도시지역 빈집 정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지자체장은 5년마다 도시지역 빈집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우회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불이행 시에 연 2회까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50% 이하로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소유주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지역 정비에도 도시지역 미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 공공재건축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2022년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 체납을 전제로 용적률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기준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고요.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 시행 면적의 20%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사업구역 1만 제곱미터 기존 주택의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에 따른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2022년 4월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해야 합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는데요. 농업인 기준이었던 것이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하고요. 농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를 실시하고 농지원부 전면적인 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지 관련 정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4월에 상권에 대해서 달라지는 제도가 있는데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데요. 지역상권법으로 2022년 4월에 시행을 하게 되죠. 상인과 임대인, 정부와 지자체 간의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상권의 구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특례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상생하고 세제, 융자 등의 혜택이 있을 테고요. 자율상권으로서 온누리 상품권 감행을 하게 하고 특성화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인데요.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는 이르면 2022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사업계획 승인권부터 시행하기로 했고요. 단지별로 5% 선정, 성능 측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 권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주변에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씩 서로 양보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죠.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갑자기 보험료, 건강보험료가 오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거주 주택, 전세 대출금,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또는 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에서 제외된다는 뜻이죠. 이 경우에 건강보험료는 36%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은 2022년 동안 통합해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새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가 있는데요. 새 아파트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새 아파트나 노면 주차장을 포함해서 5% 이내로 의무화하라고 했는데요.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 변경인데요.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 및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한 번 더 숙지하시고 대치하면 보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다지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